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삼성과 현대차의 동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특징 섹터죠.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어제 장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삼성 SDI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신흥 SEC 등등등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굉장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자, 그 이슈를 살펴보다 보면요. 전고체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악재로 작용할지 2차전지 섹터에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관련된 이슈가 어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만남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나눴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다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재계 1위와 2위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2차전지,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어제 크게 한번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부회장이 만나서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요. 차세대 전기차용 전지로 꼽히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차세대 전기차용 전지라고 소개가 된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뭘까요? 자, 간단합니다. 자, 전지의 안을 보면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이 사이를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이란 물질이 고체로 된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이제 전기차용 전지로 각광받을 만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액체 전해질 배터리를 표시되는 그림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좌측이 액체 전해질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이 액체 전해질 배터리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 주력으로 사용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예를 들어서 양극과 음극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사이에 액체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고체로 채워져 있느냐가 가장 큰 구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지금 전기차에 사용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가 만나서 논의를 했던 내용들은 이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들어지는 이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보면요. 일단은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인화성 물질이 없고요. 그리고 단락 위험도 적고요. 그리고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 비해서 전액 누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 액체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확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확장성이란 부분은요. 굉장히 부피를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장점들을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훨씬 더 기술만 완벽해진다라고 한다면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단 액체 전해질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뭐 전해액도 누수가 될 수 있고요. 액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폭발은 너무나도 큰 단점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지금 대체할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액체 전해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단점을 극복을 했지만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전도성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현 시점의 기술력을 보게 되면요, 액체 전해질 배터리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장단점이 서로 이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좋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분석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바로 이온 전도성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존의 배터리와 그리고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고체 전해질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온 전도성 차이가 있어요. 액체가 훨씬 더 이온 전도성이 잘 일어나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전도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도성의 문제는요. 출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고체 배터리가 사용되기에는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 비해서 출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전극과 그리고 전해질의 밀착력 부분입니다. 자, 아까 양극과 음극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전극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 전해질이 있고 고체 전해질이 있는데, 자, 액체 전해질은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극과 밀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지금 각광받을 만한 미래 기술이죠. 이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고체끼리 붙여놓기 때문에 밀착력 면에서 고체와 액체를 붙여놓는 것보다는 밀착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밀착력이 바로 수명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양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기술 개발까지는 완료가 됐다라고 해도요. 연구소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와 그리고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이 전고체 즉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과연 대량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중화 가능성이 없겠죠. 자, 대중화가 안 된다면 실제로 판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매출에 기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출시 시점에 대한 문제도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서 일단 실제로 대량 양산이 되어야지 상용화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상용화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기업의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품 출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올라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 아직 출시 예정도 안 돼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실적에 기여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단발성인 이슈로 올라갔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품 출시 시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적 기여 시점을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 분석을 하기에 조금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고 대중화까지 될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점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저 또한 동일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상용화를 통해서 이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히 먼 이야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너무나 고평가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은 전기차 시장은요. 연평균 지금 2025년도까지 약 25% 정도 성장을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 지금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보조금 정책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상반기에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트업 수요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자,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들이야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있지만 전기차는요, 구동 자체가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대표 종목들은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지금 사실 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조금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삼성 SDI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동화기업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요,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라고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공급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SDI와 현대차가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이미 공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해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전해액 배합 기술을 응용해서 전고체 전해질 배합에 성공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 전해질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고체 이슈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동화기업 요 세 기업 정도가 가장 메인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이슈는 단기로 끝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까지 나왔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단기 차익 매물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급등이 나온 종목이고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이슈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확실하게 정하시고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단기 차익 매물 흘러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이슈와 무관하게 일단은 기존의 2차전지 관련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사실 제가 제 리얼스타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된 컨텐츠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2차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엄청나게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큰 폭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제가 지금 한국경제TV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달 4월 수익률 대회 때
가장 먼저 4월 초에 추천으로 나갔던 종목이 바로 첨보였습니다. 자, 첨보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32%대 수익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죽 하도 첨보를 팔지도 않고 계속 추천을 했으면 미스터 공략 조항으로 첨보를 제가 딱 올려놨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첨보를 언급하고 왔습니다.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종목이 2차 전지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중에 첨보란 기업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첨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자, 뭐 YBM넷 같은 경우 지금 33% 정도 수익 추천 이후에 오른 상태고요. 지금 방금 봤던 첨보 같은 경우도 32%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이죠. RF텍도 지금 11%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2차전지 다시 섹터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우리가 오늘 계속 봤던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 SDI,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첨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솔브레인, 그리고 후성 등등등, 뭐 P&E 솔루션, 뭐 PNT 등등등 굉장히 좋은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 섹터 안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시고 주가 추이 한번 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지금 먼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안으로 이 차익 매물들이 흘러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덜 올랐던 종목들이 향후에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제가 기업들을 분류를 해놨는데, 위에 있는 부류들은요 실적이 좀 안정적인 기업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해놨지만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편하게 두 개의 부류로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왕이면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베팅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고요. 자, 거기다가 앞서 제가 PT 자료를 통해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단기로 좀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전고체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일단은 뭐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자, 3월달에 저점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보이다가, 자, 지난달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간 조정에 들어간 상태였다가 어제장에 앞서 보여드렸던 삼성과 그리고 현대차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장에 종가 기준으로 거의 9%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있었죠.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자, 3월달 중후반쯤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우상향 흐름 보이다가 역시나 4월 중반에 좀 넘어서부터 일단 횡보 흐름을 보이지만 조금 기울기가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실 구간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어제 이슈로 인해서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요, 첨보가 있었죠. 자, 첨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같은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우상향 흐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 굉장히 짧죠.
앞서 보여드렸던 전고체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인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움에 비해서 그만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정을 받다가 급등이 나왔던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에코프로비움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이슈성으로 올라갔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전고체 이슈가 없었다면 계속 조정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방금 보여드렸던 첨보 같은 기업들은 이런 이슈가 없는 가운데에도 계속적으로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거래처 그리고 실제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 고성장 등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코프로비움이나 삼성 SDI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이슈성으로 올라갔던 주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되돌림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기존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2차전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쭉 보세요. 이 중에 오히려 조정 기간이 별로 없이 꾸준하게 성장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실적이 좋았던 기업입니다. 첨보처럼 한번 찾는 것도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시간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삼성과 현대 이슈와 무관하게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실 때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썸네일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일단은 뭐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엔 급등이 나왔죠. 일단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장기로는 좋지만 단기적인 차익 매물 반드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언제든지 청산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했던 게 마무리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중장기 베팅하기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뭐 첨보라든지 그리고 PNT, 후성, 일진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최근에 제가 컨텐츠 올려드렸던 뭐 ITM 반도체 그리고 신흥 SEC 이런 기업들 정도가 가장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등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중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그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차익 매물이 흘러 나올 거고요. 그 차익 매물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에서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제목이나 그 내용에도 적어드리니까요.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주가 추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전고체 관련된 이슈 전고체 관련된 기술은요 역시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일단은 전고체 관련된 기술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 실적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던 삼성 SDI와 뭐 에코프로비움 같이 어제장에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매물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안정화되면 역시나 이 두 종목 역시 중장기 베팅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첨보를 필두로 해서 지금 썸네일에 적어놓은 내용 기업들 그리고 제목에 적어놓은 기업들 꼭 확인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만 볼 게 아니라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또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2차전지를 계속 올려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올려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이라든지 내용들도 좀 있으니까요. 기존 영상 컨텐츠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심 있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유튜브를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장중에는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튜브를 장중에 좀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좀 정보를 좀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시면 좀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리얼스탁과 그리고 수익공장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같이 저희가 합쳐서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카카오톡 무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스타 메인 페이지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카오톡 무료방 URL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여 코드 432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바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추천주들도 가끔 나가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매매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확실한 어떤 해답들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무료방에도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